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앞으로 수요일에 올리게 되는 영상은 컬럼 형식인데요. 그래서 역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일명 듣는 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자리에서 들어도 좋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운명과 숙명, 횡재수, 사주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명과 숙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운명과 숙명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숙명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것, 이를테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표적인데요. 내가 부모가 싫어서 떨어져 살 수는 있어도 그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요. 또 생년 생시나 성별도 이미 결정돼서 바꿀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을 숙명이라고 합니다. 한편 운명은 불행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노력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운에 의해서 후천의 삶이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원래인 것과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숙명과 운명을 구분하는 요인이 됩니다. 운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10년 전쯤 어느 부인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일군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의 아들 사주팔자를 다른 곳에서 상담했었는데요. 흉액이 껴 상당히 나쁘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걱정하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아들의 사주는 근본적으로 사고사가 암시되는 사주였지요. 기본적으로 오행이 균형되지 않았고 괴강백고대살에 시지에서도 충살이 있었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다른 곳에서 교통사고로 생사의 불상사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는데요. 아들이 술을 먹으면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불균형, 괴강백호, 충살의 흉작용은 운의 흐름에서 또다시 충돌하는 1년 뒤가 되면 그때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요. 정확히 1년 뒤는 아니었지만 2년차 되는 봄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숙명이 아닌 운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횡재의 꿈을 꾸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확천금을, 결혼을 앞둔 미혼 여성이라면 확실한 능력을 갖춘 남자와의 결혼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가치일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미 과거의 얘기가 돼버렸고 세상 살기가 힘들고 각박해지다 보니 횡재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겠지요. 어찌됐건 횡재수를 꿈꾸는 소심이라면 당연히 복권 당첨을 꿈꿀 겁니다. 그러나 복권을 매번 산다 해도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복권 당첨 같은 횡재는 그야말로 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완전한 초상떡입니다. 사주가 식신이 왕한 편재격 사주에 겁재가 없고 재운이 공망을 맞지 않은 신강한 사주는 대부분 재물이 풍족함을 맛볼 겁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횡재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편재운과 편인운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재물, 즉 예상치 않은 곳에서 재물이 발동하는 것이니까 편재운과 편인운이 있는 사람은 복권 당첨과 같은 예상치 않은 횡재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식신대운이 오면서 생재가 되고 편인이 발동하면 복권 당첨이나 예상치 않은 유산을 받게 되든가 예상치 못했던 선대의 땅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조심할 것은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횡재운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에 상응하는 장애가 함께 발동하는 것이고, 또한 편재와 편인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운이기 때문입니다. 편인은 다른 말로 효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신은 어미 올빼미가 자식을 잡아먹거나 다치게 하는 것으로 어미로서 생해주되 해를 가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끝이 대부분 실망스럽지요. 그 이유는 재물에는 마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횡재한 재물은 편인이 생한 재물이기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방편은 횡재로 생긴 부의 반을 자선사비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흩어지는 죄로 남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애군도 감하고 좋은 소리도 듣게 되므로 덕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사주의 정제가 확실한 사람은 복권 당첨 같은 횡재는 꿈꾸지 말아야 하지요. 내 몸과 내 힘을 써서 번 재물만이 바로 정제의 기운이니까 막연한 기대로 복권을 사는 것도 괜히 돈 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준비에 대한 사주적인 조언입니다. 50을 코앞에 둔 직장인이 상담을 신청했었는데요. 인생 100세 시대이고 후반 인생을 준비하느라 다들 바쁜 것이 요즘의 직장인들이죠. 대화의 첫 마디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위치가 불안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담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지요. 탄탄한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중견 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미리 준비도 하고 관련된 공부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락한 노후를 지낼 수 있지요. 후반의 인생을 탄탄하게 다지고 돈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즐거운 노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일을 택할 때에는 격국으로 알 수 있죠. 월지가 어떤 십성인지를 보고 알 수도 있고, 격국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한 육신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격국이 편재격이거나 편재가 용신일 경우에 편재와 역마는 활동을 나타내는데요. 편재는 재정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역마는 외교, 매매, 교통, 운수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업무, 상업, 사업, 금융, 격리, 세무 등을 의미하지요. 내담자는 회사에서 재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재능이 있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재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서도 도움을 청하곤 했죠. 그런 노력이 있었고 사주도 평탄해서 큰 굴곡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자기 성격상 장사는 힘들 것 같고 컨설팅이나 숲 해설가를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재무 컨설팅은 큰 기업이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숲 해설가는 평소에 산을 즐기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은 성격, 적성, 능력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후반 인생이라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주에서의 편재는 활동성을 보여주는데요. 격국이 편재이면 활동적이며 변화가 많은 업종과 서비스업이나 기능 분야에 종사하면 좋습니다. 내담자 사주와 적성을 봤을 때 숲 해설가는 취미 생활로 병행을 하고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무 컨설팅을 후반 직업으로 택하라고 했습니다. 컨설팅은 시장도 넓고 안정적이며 미래 비전도 밝지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삶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세태를 반영하듯
이렇게 후반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